공복에 유산소가 체지방을 태우고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근육의 성장을 한 경우는 유산소 운동이 근손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키운 근육인데 이걸 잃어? 거기다가 근육 운동할 시간도 턱없이 모자란데 유산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루하고 꺼리게 되는 유산소를 등한시하기에 아주 좋은 구실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이 동반되지 않은 근력 운동은 차로 비유하자면 겉은 화려하고 아주 폼나는 스포츠카처럼 보이지만 엔진을 경차 엔진을 탑재한 소형차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체감하기 전에는 인지하기 쉽지 않은데요. 제가 실제로 한 8, 9개월을 러닝머신에서 걷기조차 안하고 근력 운동만을 했을 때 벤치 100kg는 부담없이 들 정도로 근육은 붙었지만 조금 강도 있는 유산소를 어느 날 갑자기 했더니 생애 최초 과호흡이란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간혹 풍근육, 풍선근육 하면서 헬스쟁이들을 깎아내리는 소리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이 그런 소리를 듣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TV에서 울그락불그락한 근육을 가지고 스파링을 하거나 파이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소를 등한시한 이유로 이러한 과호흡 증상을 보여주며 기권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근력 운동과 무게 운동을 하다 보면 숫자와 눈바디의 내 기준이 잠식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근육은 운동으로 단련이 됐지만 폐활량과 심장이 따라가지 못하므로 과호흡 같은 비참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산소는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어떤 종류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동반해서 수행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그럼 유산소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더불어 근손실이 적게 유산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알아볼 건데요. 유산소를 한다고 무턱대고 뛰어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러닝머신을 달리거나 같은 컨디션으로 야외 러닝을 하면 살이 쭉쭉 빠지고 내 심장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뒤 없이 무턱대고 뛰기부터 한다면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고강도 유산소의 경우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손실이 적고 지방을 태우는 것을 타겟팅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준비 단계가 없이 바로 고강도로 하는 유산소는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담을 덜어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부터 추천드립니다. 저강도 유산소가 뭔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강도 유산소는 운동 중 전화를 통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 사람이 운동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말합니다. 숨이 약간 차는 정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운동의 종류를 심박수에 따라서 5레벨로 분류한 존 운동이 있습니다. 심박존에 따라서 존 1에서 5까지 운동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존 1 워밍업 수준 최대 심박수 50에서 60%, 존 2 쉬운 운동 수준 최대 심박수 60에서 70%, 존 3 유산소 운동 수준 최대 심박수 70에서 80%, 존 4 역지 수준 최대 심박수 80에서 90%, 존 5 최대 수준 최대 심박수 90에서 100%. 이 중에서 저강도 유산소는 존 2 운동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최대 심박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흔히 220- 나이를 빼주면 나의 최대 심박수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40세인 경우 220에서 나이 40을 뺀 180이 최대 심박수로 봅니다. 여기에 존 2의 범위 60에서 70%를 적용해보면 108에서 126이 나오는데 이 수치의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계산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중년의 경우 심박수 110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셔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나이에 맞춰 정확하게 운동하는 것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헬스장 러닝머신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스마트워치로도 가능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땀이 살짝 맺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강도로 시간을 다소 길게 가져가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기초 체력과 지구력을 증가시켜주는 운동입니다. 고강도 운동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효과는 가만히 있을 때 약 6배 에너지 소모가 가능하고 미토콘드리아 능력 강화, 모세혈관 증가 등으로 인해 다이어트, 신진대사 촉진과 대사량 증가 등 다양한 이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회 30분 이상 30에서 40분 정도,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유산소 운동들이 있습니다. 러닝머신 걷기,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줄넘기, 캐틀벨 등등. 이 중에서 본인의 상황이나
시간에 맞게 택하셔서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낮은 강도라 할지라도 처음 시작부터 3, 40분의 유산소 운동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닝의 경우 이럴 때 5분 러닝 5분 걷기부터 하시면서 점차 체력을 키워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맞은 강도로 심박수를 체크하시면서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주신다면 분명 부상 없이 다이어트와 체력 증진 등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빠듯한 시간이지만 짬을 내서 운동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의 근육 테크는 그 순간 시작됐습니다. 운동의 시작만으로도 너무나 좋지만 냉정히 얘기하자면 이는 반쪽짜리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그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과 저강도 유산소 함께 잡아가면서 더욱더 건강하고 멋진 날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